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위원회에 속한다. 4.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의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의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이 100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암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은 1. 1일 6시간, 1주 32시간 초과금지. 2. 1일 6시간, 1주 34시간 초과금지. 3. 1일 8시간, 1주 32시간 초과금지. 4. 1일 8시간, 1주 34시간 초과금지. 정답은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잠암 또는 잠수작업과 같은 고압 환경에서의 작업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근로시간은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번과 3번은 주 32시간으로 잘못 명시되었고 4번은 1일 8시간으로 잘못되었습니다. 3번 산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로 옳은 것은 1. 긴급처리 오른쪽 화살표 재해조사 오른쪽 화살표 원인 분석 오른쪽 화살표 대책 수립. 2. 긴급처리 오른쪽 화살표 원인 분석 오른쪽 화살표 대책 수립 오른쪽 화살표 재해조사. 3. 재해조사 오른쪽 화살표 원인 분석 오른쪽 화살표 대책 수립 오른쪽 화살표 긴급처리. 4. 재해조사 오른쪽 화살표 대책 수립 오른쪽 화살표 원인 분석 오른쪽 화살표 긴급처리. 정답은 1번입니다. 긴급처리는 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 재해조사를 통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규명한 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2, 3, 4번은 긴급처리 순서가 잘못되었거나 절차가 논리적이지 않아 틀렸습니다. 4번 산업재해보험 적용 근로자 1000명인 플라스틱 제조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 5건이 발생하였고 1명이 사망하였을 때 이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은 1, 2, 5, 3, 10, 4, 20. 정답은 3번입니다. 사망만인율은 사망자 수를 근로자 수로 나눈 후 만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식 사망자 수 나누기 근로자 수 곱하기 만. 계산 1 나누기 1000 곱하기 만는 10. 따라서 사망만인율은 10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중 틀린 것은 1.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2.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 3. 지도하는 교육 대상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4. 법령에 의한 교육에만 그치지 않아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시 부적절합니다. 현장의 의견은 실제 위험 요소와 교육 필요성을 반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교육계획 수립에 적합한 요소들입니다. 6번 학습지도의 형태 중 몇 사람의 전문가가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을 내거나 질문을 하게 하는 토의 방식은 1. 포럼 2. 심포지엄 3. 버즈세션 4. 자유토의법 프리디스커션 메소드. 정답은 2번입니다. 심포지엄은 몇 명의 전문가가 특정 주제에 대해 각각의 견해를 발표한 후 참가자들이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의 토의 방식입니다. 반면 1번 포럼은 청중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중심, 3번 버즈세션은 소그룹 토의, 4번 자유토의법은 형식 없이 자유롭게 진행되는 토의로 심포지엄과는 다릅니다.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시간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상시작업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1.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3.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4. 사무직 종사 근로자 정기교육 매분기 1시간 이상. 정답은 4번입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매분기 1시간 이상이 아닌 매년 3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법령에 따른 교육시간 기준에 부합합니다. 8번, 버드, 위 신도미노이론 5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어 부족, 관리. 2. 직접 원인, 징후. 3. 간접 원인, 평가. 4. 기본 원인, 기원. 정답은 3번입니다. 버드의 신도미노이론 5단계는 1. 제어 부족. 2. 기본 원인. 3. 직접 원인. 4. 사고. 5. 손실로 구성됩니다. 보기 중 간접 원인은 신도미노이론의 단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선택지입니다. 9번. 재해 예방의 4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예방 가능의 원칙. 2. 손실우연의 원칙. 3. 원인 연계의 원칙. 4. 재해 연쇄성의 원칙. 정답은 4번입니다. 재해 예방의 4원칙은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우연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보기 중 재해 연쇄성의 원칙은 재해 예방의 4원칙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하이니기의 재해 연쇄성 이론과 관련된 개념으로 다른 이론입니다. 10번. 안정점검을 점검 시기에 따라 구분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안정점검은 작업 담당자 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맡고 있는 공정위 설비, 기계, 공구 등을 매일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에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안정점검. 1. 정기점검. 2. 수시점검. 3. 특별점검. 4. 임시점검. 정답은 2번입니다. 수시점검은 작업 담당자나 관리감독자가 매일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에 설비, 기계, 공구 등을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점검입니다. 1번 정기점검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이며 3번 특별점검은 사고 발생 후나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점검. 4번 임시점검은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으로 문제의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11번. 타일러. 위 교육과정 중 학습경험 선정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1. 기회의 원리. 2. 계속성의 원리. 3. 계열성의 원리. 4. 통합성의 원리. 정답은 1번입니다. 기회의 원리는 학습자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리로 학습 경험 선정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반면 2, 3, 4번은 교육 내용 조직 원리에 해당하며 학습 경험 선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2번 주의, attention, 위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지속하기 어렵다. 2. 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곳의 주의는 약해진다. 3. 최고의 주의 집중은 의식의 과잉 상태에서 가능하다. 4. 여러 자극을 지각할 때 소수의 현란한 자극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최고의 주의 집중은 의식의 과잉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식의 과잉은 오히려 주의 산만을 초래하며 집중력을 저하시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주의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3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장례비. 2. 간병급여. 3. 직업재활급여. 4. 생산손실비용. 정답은 4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는 장례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생산손실비용은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산손실비용은 사업주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손실 개념으로 법령에서 정한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그림과 같은 기본 모형이 나타내는 안전보건 표시의 표시사항으로 옳은 것은 단, L은 안전보건 표시를 인식할 수 있거나 인식해야 할 안전거리를 말한다. 1. 금지. 2. 경고. 3. 지시. 4. 안내. 정답은 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내표지는 사각형, 직사각형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금지, 원형 플러스 붉은색, 경고, 삼각형, 지시, 원형 플러스 청색와 구분됩니다. 주어진 그림은 사각형의 형태이므로 안내표지 4에 해당합니다. 15번. 기업 내의 계층별 교육훈련 중 주로 관리감독자를 교육대상자로 하며 작업을 가르치는 능력,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기능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기업 내 정형교육은 1. TWI, 트레이닝 위드인 인더스트리 2. ATT, 아메리칸 텔레폰 텔레그램 3. MTP,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 4. ATP,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트레이닝 프로그램. 정답은 1번입니다. TWI는 산업 내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주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작업 지도 능력, 작업 개선 능력, 인간관계 기술 등을 교육합니다. 이는 작업 현장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 3, 4번은 각각 통신회사 명칭, 경영자 훈련 프로그램, 행정훈련 프로그램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관리감독자 대상의 작업 관련 교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6번. 사회행동의 기본 형태가 아닌 것은 1. 모방 2. 대립 3. 도피 4. 협력. 정답은 1번입니다. 모방은 사회행동의 기본 형태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대립, 도피, 협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 형태로 분류되며 사회적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행동 유형입니다. 17번. 위험예지훈련의 문제해결 4라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현상 파악 2. 본질 추구 3. 대책 수립 4. 원인 결정. 정답은 4번입니다. 위험예지훈련 KYT 위 문제해결 4라운드는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으로 구성됩니다. 원인 결정은 포함되지 않는 단계로 이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일 수 있으나 KYT의 공식적인 4라운드 구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8번.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안정기, 플러스와 불안정기, 위 교차점을 위험일이라 한다. 2. 감성적 리듬은 33일을 주기로 반복하며 주의력, 예감 등과 관련되어 있다. 3. 지성적 리듬은 I로 표시하며 사고력과 관련이 있다. 4. 육체적 리듬은 신체적 컨디션의 율동적 발현, 즉 식욕 활동력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감성적 리듬은 33일이 아니라 28일을 주기로 반복됩니다. 주의력, 예감 등과 관련된 설명은 맞지만 주기 정보가 틀렸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안정기와 불안정기의 교차점 정의 1. 지성적 리듬의 표시와 관련성 3. 육체적 리듬의 정의 4가 모두 정확합니다. 19번. 운동의 시지각, 착각현상 중 자동운동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광점이 작은 것 2. 대상이 단순한 것 3. 광이 강도가 큰 것 4.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운 것. 정답은 3번입니다. 자동운동은 정지된 전광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현상으로 주로 광점이 작고 대상이 단순하며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울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광이 강도가 큰 경우에는 전광원의 움직임이 명확히 인식되기 어려워 자동운동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20번.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인증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 종류와 외부 측면의 표시색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할로겐용 회색 2. 황화수소용 회색 3. 암모니아용 회색 4. 시안화수소용 회색. 이 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정답은 3번입니다. 암모니아용 정화통의 외부 측면 표시색은 회색이 아니라 녹색입니다. 따라서 3번이 잘못 연결된 선택지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고시에 따라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1번. 인간공학적 연구에 사용되는 기준 척도의 요건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기준 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1. 신뢰성 2. 적절성 3.
검출성. 4. 무오염성. 정답은 4번입니다. 기준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무오염성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무오염성은 측정 결과가 외부 요인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순수하게 측정 대상 변수만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각각 신뢰성, 일관성, 적절성, 목적의 부합, 검출성, 변화 감지 능력과 관련되어 있어 문제의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22번. 그림과 같은 시스템에서 부품 A, B, C, D의 신뢰도가 모두 R로 동일할 때 이 시스템의 신뢰도는 1. R, 2-R, 2. R2, 2-R, 2. 3. R2, 2-R, 4. R2, 2-R.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 B가 직렬, CD가 직렬로 구성되고 이 두 직렬 블록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각 부품 신뢰도가 R일 때 직렬 블록의 신뢰도는 R 곱하기 R는 R입니다. 두 직렬 블록을 병렬로 보면 전체 신뢰도 R는 1, 1R, 1R는 2R, R는 R, 2R. 따라서 정답은 2번 R, 2R입니다. 23번. 서브 시스템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시스템 수명 주기에서 개 들어갈 위험 분석 기법은 1. PHA, 2. FHA, 3. FTA, 4. ETA. 정답은 2번입니다. 서브 시스템 분석에 사용되는 위험 분석 기법 중 FHA, Functional Hazard Analysis는 시스템 정의 개발 단계에서 기능상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따라서 시스템 수명 주기에 해당 지점 7에 들어갈 기법으로 FHA, 2가 적합합니다. 24번. 정신적 작업 부하에 관한 생리적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전도, 2. 뇌파도, 3. 부정맥 지수, 4. 전멸융합 주파수. 정답은 1번입니다. 근전도는 근육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신체적 작업 부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뇌파도, 부정맥 지수, 전멸융합 주파수는 정신적 작업 부하를 평가하는 생리적 척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근전도는 정신적 작업 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5번. A사의 안전관리자는 자사 화학 설비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제2단계인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을 설계단계 대상과 운전관계 대상으로 분류하였을 때 설계관계 항목이 아닌 것은 1. 건조물, 2. 공장 내 배치, 3. 입지 조건, 4. 원재료, 중간 제품. 정답은 4번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비의 구조적, 물리적 조건과 관련된 항목을 평가합니다. 1, 2, 3은 설계와 관련된 요소로 건조물, 공장 배치, 입지 조건은 설계 시 고려됩니다. 반면 4는 운전 단계에서 다루는 원재료 및 중간 제품 관리와 관련된 항목으로 설계관계 항목이 아닙니다. 26번. 대수의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불대수에서 A 플러스 B는 A가 성립합니다. 즉, A 플러스 B는 A와 동일하지 A 플러스 B가 아닙니다. 주어진 보기에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라고 표시된 3번이 잘못된 식이므로 정답은 3입니다. 27번. 인간공학의 목표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사고 감소, 2. 생산성 증대, 3. 안전성 향상, 4. 근골격계 질환 증가. 정답은 4번입니다. 인간공학의 목표는 작업 환경과 도구를 인간의 능력과 한계에 맞게 설계하여 사고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증가는 인간공학의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이므로 정답입니다. 28번. 통화이해도 척도로서 통화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는? 1. 명료도 지수, 2. 통화 간섭 수준, 3. 이해도 점수, 4. 통화 공진 수준. 정답은 2번입니다. 통화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는 통화 간섭 수준입니다. 이는 통화 신호와 잡음 간의 비율을 분석하여 통화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합니다.
1번 명료도 지수는 음성의 명료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3번 이해도 점수는 전반적인 이해도를 나타내는 점수로 잡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4번 통화 공진 수준은 공진 현상과 관련된 개념으로 해당 문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9번 예비 위험 분석 PHA에서 식별된 사고의 범주가 아닌 것은 1. 중대, 크리티컬 2. 한계적, 마지널 3. 파국적, 카타스트로픽 4. 수용 가능, 액셉터블 정답은 4번입니다. 예비 위험 분석 PHA에서 사고의 범주는 사고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파국적, 카타스트로픽, 중대, 크리티컬, 한계적, 마지널, 무시가능, 니글리저블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수용 가능, 액셉터블은 사고의 범주가 아니라 위험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사고의 심각도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30번 어떤 결함수를 분석하여 미니멀 컷셋을 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각 기본사상의 발생 확률은 Q, I는 1, 2, 3 라할 I 때 정상사상의 발생 확률 함수로 맞는 것은 K1는 1, 2, K2는 1, 3, K3는 2, 3, 1. QQ 플러스 QQQQ12122의 3. 2. QQ 플러스 QQQQ12132의 3. 3. QQ 플러스 QQ 플러스 QQQQ1213231의 3. 4. QQ 플러스 QQ 플러스 QQ2Q QQ1213231의 3. 정답은 4번입니다. 미니멀 컷셋 2K는 1, 2, K는 1, 3, K는 2, 3, 1대 1을 합집합으로 나타내면 1교집합 2, 합집합 1교집합 3, 합집합 2교집합 3입니다. 독립가정하에 각 기본사상의 발생 확률을 Q라 하면 전체, 정상, 사상의 발생 확률은 QQ 플러스 QQ 플러스 QQ2Q QQ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에 해당하는 4번이 정답입니다. 31번 반사경 없이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점광원에서 3m 떨어진 곳의 조도가 3001UX라면 2m 떨어진 곳에서 조도, 럭스는 1. 375, 2. 675, 3. 875, 4. 975 정답은 2번입니다.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조도 계산 공식은 2는 프락 I, D입니다. 여기서 2는 조도, I는 광원의 광도, D는 거리입니다. 3m 거리에서 조도가 3001UX이므로 광도 I는 2 타임즈 D는 300 타임즈 32XPONENT는 2700입니다. 2m 거리에서 조도는 2는 프락 I, D는 프락 2700 EXPONENT는 프락 2700 4는 675 럭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2번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상시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1.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4.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정답은 3번입니다.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고시에서 정의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33번 시각적 식별에 영향을 주는 각 요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조도는 광원의 세기를 말한다. 2. 휘도는 단위 면적당 표면에 반사 또는 방출되는 광량을 말한다. 3. 반사율은 물체의 표면에 도달하는 조도와 광도의 비를 말한다. 4.
광도 대비란 표적의 광도와 배경의 광도의 차이를 배경 광도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조도는 광원의 세기가 아니라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의미합니다. 광원의 세기는 광도라고 하며 이는 조도와 다른 개념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각각 휘도, 반사율, 광도 대비의 정의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4번. 부품 배치의 원칙 중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들을 모아서 배치한다는 원칙은 1. 중요성의 원칙 2. 사용 빈도의 원칙 3. 사용 순서의 원칙 4. 기능별 배치의 원칙. 정답은 4번입니다.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들을 모아서 배치한다는 것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별로 그룹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능별 배치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각각 중요도, 사용 빈도, 사용 순서와 관련된 배치 기준을 설명하며 기능적 관련성과는 무관합니다. 35번. HAZOP 분석기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학습 및 적용이 쉽다. 2. 기법 적용에 큰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4. 다양한 관점을 가진 팀 단위 수행이 가능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HAZOP 분석은 철저하고 체계적인 위험 분석 기법으로 수행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3번은 HAZOP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HAZOP의 실제 장점에 해당합니다. 36번. 태양광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의 습구흡구 온도지수 WBGT 산출식은 1. 0.6 곱하기 자연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흡구 온도 2. 0.7 곱하기 자연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흡구 온도 3. 0.6 곱하기 자연습구 온도 플러스 0.4 곱하기 흡구 온도 4. 0.7 곱하기 자연습구 온도 플러스 0.4 곱하기 흡구 온도. 정답은 2번입니다. WBGT는 작업 환경의 열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지표로 태양광이 없는 옥내 환경에서는 자연습구 온도와 흡구 온도를 사용하여 산출합니다. 옥내 WBGT 산출 공식은 별표 0.7 곱하기 자연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흡구 온도 별표입니다. 이는 자연습구 온도가 열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공식에서의 가중치가 잘못 적용되어 틀렸습니다. 37번. FTA에서 사용되는 논리 게이트 중 입력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출력되는 것은 1. 부정 게이트 2. 억제 게이트 3. 배타적 오어 게이트 4. 우선적 낸드 게이트. 정답은 1번입니다. 부정 게이트, 낫 게이트는 입력 신호를 반전시켜 출력합니다. 즉, 입력이 1이면 출력은 0, 입력이 0이면 출력은 1이 됩니다. 이는 입력과 반대되는 출력이 생성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정답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입력 신호를 조합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출력이 결정되며 입력과 반대되는 출력 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38번. 부품 고장이 발생하여도 기계가 추후 보수될 때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1. 페일 소프트 2. 페일 액티브 3. 페일 오퍼레이셔널 4. 페일 패시브. 정답은 3번입니다. 페일 오퍼레이셔널은 부품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기계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하며 작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1. 페일 소프트는 고장 시 성능을 낮추어 작동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기능 유지와는 다릅니다. 2. 페일 액티브 는 고장 시 경고를 제공하며 시스템이 작동을 중단하지 않지만 안전 기능 유지와는 다릅니다. 4. 페일 패시브는 고장 시 시스템이 안전하게 정지하는 방식으로 작동 지속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39번. 양립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개념의 양립성 2. 감성의 양립성 3. 운동의 양립성 4. 공간의 양립성. 정답은 2번입니다. 감성의 양립성은 양립성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립성은 주로 개념, 운동, 공간 등과 관련된 요소 간의 조화를 의미하며 감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나머지 선택지인 개념, 운동, 공간의 양립성은 각각 정보, 동작, 위치 간의 조화를 설명하는 실제 양립성의 종류입니다. 40번. 제임스 리즌의 원인적 휴면에러 종류 중 다음 설명의 휴먼에러 종류는 자동차가 우측 운행하는 한국의 도로에 익숙해진 운전자가 좌측 운행을 해야 하는 일본에서 우측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1. 고의 사고, 바이올레이션. 2. 숙련 기반 에러, 스킬 베이스드 에러. 3. 규칙 기반 착오, 룰 베이스드 미스테이크. 4. 지식 기반 착오, 날리지 베이스드 미스테이크. 3과목, 기계위험 방지 기술. 정답은 3번입니다. 규칙 기반 착오, 룰 베이스드 미스테이크. 는 기존의 익숙한 규칙을 새로운 상황에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문제의 사례에서 운전자는 한국의 우측 운행 규칙을 일본의 좌측 운행 상황에 잘못 적용하여 사고를 냈으므로 규칙 기반 착오에 해당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고의적 행동, 숙련 부족, 혹은 지식 부족과 관련된 오류를 설명하며 이 사례와는 맞지 않습니다. 4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진동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사항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진동기계 기구 관리 방법. 3. 보호구 선정과 착용 방법. 4. 진동재해 시 비상연락체계. 정답은 4번입니다. 진동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진동의 영향, 기계기구 관리, 보호구 사용법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동재해 시 비상연락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진동작업 교육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아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4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승차석 외의 탑승 제한. 2. 안전대나 구명줄의 설치. 3. 탑승 설비의 하강 시 동력 하강 방법을 사용. 4.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정답은 1번입니다. 승차석 외의 탑승 제한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는 탑승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추락 방지와는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반면 2, 3, 4번은 추락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동력 하강 방법 사용, 탑승 설비의 안정성 확보는 추락 위험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43번. 연삭기에서 숫돌의 바깥지름이 150mm일 경우 평형 플랜지 지름은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1. 30, 2. 50, 3. 60, 4. 90. 정답은 2번입니다. 평형 플랜지 지름은 숫돌 바깥지름의 최소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숫돌 바깥지름이 150mm이므로 150 나누기 3는 50mm가 됩니다. 따라서 평형 플랜지 지름은 최소 50mm 이상이어야 하며 정답은 2번입니다. 44번. 플레이너 작업 시의 안전대책이 아닌 것은 1. 베드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다. 2. 바이트는 되도록 짧게 나오도록 설치한다. 3. 프레임 내의 피트에는 뚜껑을 설치한다. 4. 칩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칩이 길게 되도록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칩 브레이커는 칩을 짧게 만들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선택지 4는 칩이 길게 되도록 한다고 했으므로 안전대책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작업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들입니다. 45번. 양중기 과부하 방지 장치의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1. 과부하 방지 장치와 타 방호 장치는 기능에 서로 장애를 주지 않도록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방호 장치의 기능을 변형 또는 보수할 때 양중기의 기능도 동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과부하 방지 장치에는 정상 동작 상태의 녹색 램프와 과부하 시 경고 표시를 할 수 있는 붉은색 램프와 경보음을 발하는 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양중기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과부하 방지 장치 작동 시 경보음과 경보램프가 작동되어야 하며 양중기는 작동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레인은 과부하 상태 해지를 위하여 권상된 만큼 권하시킬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방호장치의 기능을 변형 또는 보수할 때 양중기의 기능이 동시에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과부하 방지 장치의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방호장치의 변형이나 보수는 양중기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 2. 하엽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3. 권과방지장치 및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4. 일행정일 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정답은 4번입니다.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는 일행정일 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점검이 포함됩니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1, 2, 3번은 각각 와이어로프, 하엽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다른 작업 환경이나 장비와 관련된 점검 사항으로 프레스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7번 방호장치를 분류할 때는 크게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장치와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1. 격리형 방호장치 2. 접근거부형 방호장치 3. 접근반응형 방호장치 4. 포집형 방호장치. 정답은 4번입니다. 포집형 방호장치는 위험원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가스, 분진 등을 포집하여 제거하는 장치로 이는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에 해당합니다. 반면 1, 2, 3번은 위험장소에 접근을 제한하거나 반응하여 방어하는 장치로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장치입니다. 4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목재가공용 기계에 사용되는 방호장치 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둥근 톱기계, 톱날접 총예방장치 2. 띠톱기계, 날접 총예방장치 3. 못대기 기계, 날접 총예방장치 4. 동력식 수동대폐기계, 반발예방장치. 정답은 4번입니다. 동력식 수동대폐기계에는 반발예방장치가 아닌 날접 총예방장치가 사용됩니다. 반발예방장치는 주로 재료가 튕겨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로 동력식 수동대폐기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 기계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올바르게 연결하였습니다. 49번 다음 중 금속 등의 도체의 교류를 통한 코일을 접근시켰을 때 결함이 존재하면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이나 전류가 변하는 것을 이용한 검사 방법은 1. 자분탐상 검사 2. 초음파 탐상 검사 3. 와류 탐상 검사 4. 침투 영광 탐상 검사. 정답은 3번입니다. 와류 탐상 검사는 도체의 교류를 흘려 와전류, 에디 커런트를 발생시키고 결함이 있을 경우 와전류의 흐름이 변화하여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이나 전류가 변하는 원리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 방법입니다. 1번 자분 탐상 검사는 자성을 띤 재료의 표면 결함을 자분으로 확인하는 방법이고 2번 초음파 탐상 검사는 초음파를 이용해 내부 결함을 검사하며 4번 침투 영광 탐상 검사는 액체 침투제를 사용해 표면 결함을 검사합니다. 5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서 정한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크레인,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도르래 3. 곤돌라 4. 승강기. 정답은 2번입니다. 도르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중기는 하중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로 크레인, 곤돌라, 승강기 등이 포함되지만 도르래는 단순 기계 장치로 분류되어 양중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1번 롤러의 급정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앞면 롤러 직경이 36cm이고 분당 회전 속도가 50rpm이라면 급정지거리는 약 얼마 이내이어야 하는가? 단, 무부하 동작에 해당한다. 1. 45cm 2. 50cm 3. 55cm 4.
60cm. 정답은 1번입니다. 급정지거리는 롤러의 표면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표면 속도는 V는 P 타임즈 D 타임즈 N으로 계산되며 여기서 D는 롤러 직경 0.36m, N은 초당 회전수 50rpm 나누기 60는 0.833rps입니다. 따라서 V는 P 타임즈 0.36 타임즈 0.833 어프록스 초속 0.942m입니다. 무브와 동작에서 급정지거리는 일반적으로 표면 속도의 약 0.5배 이내로 설정되므로 0.942 타임즈 0.5 어프록스 0.471m, 즉 약 45cm가 적절합니다. 52번. 다음 중 금형 설치 해체 작업의 일반적인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고정 볼트는 고정 후 가능하면 나사산이 3에서 4개 정도 짧게 남겨 슬라이드 면과의 사이에 협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금형 고정용 브래킷, 물림판을 고정시킬 때 고정용 브래킷은 수평이 되게 하고 고정 볼트는 수직이 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봉 안길이는 설치 볼트 직경 이하로 한다. 4. 금형의 설치 용구는 프레스의 구조에 적합한 형태로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봉 안길이는 설치 볼트 직경보다 커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 볼트 직경 이하로 하면 고정력이 부족해 금형이 흔들리거나 탈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모두 일반적인 안전사항에 부합합니다. 5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에 설치하는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검사 후 봉인에 사용되는 재료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납 2. 주석 3. 구리 4. 알루미늄. 정답은 1번입니다. 압력방출장치의 봉인 재료는 높은 온도에서도 쉽게 녹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납은 녹는 점이 낮아 약 327. 이러한 조건에 적합하며 검사 후 봉인 재료로 주로 사용됩니다. 주석, 구리, 알루미늄은 납보다 녹는 점이 높아 적합하지 않습니다. 54번. 슬라이드가 내려옴에 따라 손을 쳐내는 막대가 좌우로 왕복하면서 위험점으로부터 손을 보호하여 주는 프레스의 안전장치는 1. 수인식 방호장치 2. 양손 조작식 방호장치 3.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4.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 정답은 3번입니다.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는 슬라이드가 내려올 때 막대가 좌우로 왕복하며 손을 위험점에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1번은 사용자가 직접 위험을 감지해야 하고 2번은 양손으로 조작해 위험을 방지하며 4번은 게이트가 닫혀야 작동하는 방식으로 문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5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얼마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는가? 1. 50럭스 2. 75럭스 3. 90럭스 4. 100럭스. 정답은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는 최소 75럭스 이상의 조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시야 확보와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1번이 50럭스는 조도가 부족하며 3번과 4번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초과한 값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5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중 보일러의 방호장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얼로드 밸브 2. 압력방출장치 3. 압력 제한 스위치 4. 고저수위 조절장치. 정답은 1번입니다. 얼로드 밸브는 주로 압축기에서 사용되어 압축 공기의 방출을 제어하는 장치로 보일러의 방호장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 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는 보일러의 안전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방호장치입니다. 57번. 다음 중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어깨 조작식 2. 손 조작식 3. 복부 조작식 4. 무릎 조작식. 정답은 1번입니다. 어깨 조작식은 롤러기 급정지 장치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롤러기 급정지 장치는 일반적으로 손 조작식,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과 같이 작업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신체 부위를 이용해 급정지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5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레버 풀러 또는 체인 블락을 사용하는 경우 훅에 입고 후크 마우스,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 사양서 기준으로 몇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하여야 하는가? 1, 3, 2, 5, 3, 7, 4, 10. 정답은 4번입니다. 훅에 입고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한 제품 사양서 기준으로 10% 이상 벌어진 경우 이는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3%, 5%, 7%는 허용 범위 내로 간주되며 10% 이상일 때만 폐기 기준에 해당합니다. 59번. 컨베이어, 역전방지 장치의 형식을 기계식과 전기식으로 구분할 때 기계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라쳇식 2. 밴드식 3. 슬러스트식 4. 롤러식. 정답은 3번입니다. 슬러스트식은 기계적 방식이 아닌 전기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역전방지 장치에 해당합니다. 반면 라쳇식, 밴드식, 롤러식은 모두 기계적 원리를 이용하여 역전방지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60번. 다음 중 연삭숫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 결합재 2. 입자 3. 저항 4. 기공사 과목 전기위험방지 기술. 정답은 3번입니다. 연삭숫돌의 3요소는 결합재, 입자, 기공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숫돌의 성능과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반면 저항은 연삭숫돌의 구성 요소가 아니면 숫돌의 물리적 특성이나 작동 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61번. 다음 안에 알맞은 내용을 나타낸 것은 폭발성 가스의 폭발 등급 측정에 사용되는 표준 용기는 내용적이 가, cm, 방구상의 플랜지 접합면의 안길이 나, mm위 구상용기의 틈새를 통과시켜 화염일주 한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1. 가 600, 나 0.4, 2. 가 1800, 나 0.6, 3. 가 4500, 나 8, 4. 가 8000, 나 25. 정답은 4번입니다. 폭발성 가스의 폭발 등급 측정에 사용되는 표준 용기는 내용적 8000cm, 방구상의 플랜지 접합면의 안길이 25mm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표준 규격으로 4번 선택지가 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규격에 맞지 않아 오답입니다. 62번. 다음 차단기는 개폐기구가 절연물의 용기 내에 일체로 조립한 것으로 과부하 및 단락사고 시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1. OS 2. V12 3. MCCB 4. ACB. 정답은 3번입니다. MCCB, 배선용 차단기는 과부하 및 단락사고 시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로 개폐기구가 절연물의 용기 내에 일체로 조립되어 있습니다. 1. OS, 유입 개폐기는 단순 개폐 장치로 과부하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2. V12, 진공 차단기는 고압 전로 차단용으로 절연물 용기 내 일체형이 아닙니다. 4. ACB, 기중 차단기는 대전류 차단용으로 MCCB와 구조가 다릅니다. 63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보호등전 이본딩 도체로서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 이본딩 도체, 구리도체, 위 단면적은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등전 이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 1, 2.5, 2, 6, 3, 16, 4, 50. 정답은 2번입니다. 등전 이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설비 내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6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6제곱밀리미터가 기준에 부합합니다. 2.5제곱밀리미터는 최소 기준에 미달하며 16제곱밀리미터와 50제곱밀리미터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합니다. 64번.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시험에서 전로의 사용전압이 380V인 경우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최소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1. 0.1 2. 0.3 3.
0.5, 4, 1. 정답은 4번입니다.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시험 기준에 따르면 사용전압이 500V 이하인 경우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최소 1MΩ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80V 전압에서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1, 2, 3번은 기준치인 1MΩ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65번. 정격계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통전전류 2. 통전시간 3. 통전경로 4. 접촉전압. 정답은 4번입니다. 접촉전압은 정격계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직접적으로 정격계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통전전류, 통전시간, 통전경로는 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정격계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66번. 교류 아크용 접기의 허용 사용률은 단, 정격 사용률은 10%, 2차 정격 전류는 500A, 교류 아크용 접기의 사용 전류는 250A이다. 1, 30, 2, 40, 3, 50, 4, 60. 정답은 2번입니다. 허용 사용률은 사용 전류와 정격 전류의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 사용률 는 정격 사용률 곱하기 정격 전류, 사용 전류. 문제에서 정격 사용률은 10%, 정격 전류는 500A, 사용 전류는 250A이므로 허용 사용률 는 10 곱하기 250분의 500, 는 10 곱하기 2, 는 10 곱하기 4는 40%.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67번. 내압방폭 구조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폭발 화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 2. 습기 침투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할 것. 3. 내부에서 폭발한 경우 그 압력에 견딜 것. 4. 외암의 표면 온도가 외부의 폭발성 가스를 점화되지 않을 것. 정답은 2번입니다. 습기 침투에 대한 보호는 내압방폭 구조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내압방폭 구조는 내부 폭발 시 외부로 화염이나 압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로 외암의 기밀성과 강도, 표면 온도 등이 중요합니다. 습기 침투 방지는 방폭 구조와는 별개의 요구사항입니다. 68번. 다음 중 전동기를 운전하고자 할 때 개폐기의 조작 순서로 옳은 것은 1. 메인 스위치 오른쪽 화살표 분전반 스위치 오른쪽 화살표 전동기용 개폐기 2. 분전반 스위치 오른쪽 화살표 메인 스위치 오른쪽 화살표 전동기용 개폐기 3. 전동기용 개폐기 오른쪽 화살표 분전반 스위치 오른쪽 화살표 메인 스위치 4. 분전반 스위치 오른쪽 화살표 전동기용 스위치 오른쪽 화살표 메인 스위치. 정답은 1번입니다. 전동기를 운전할 때는 전원 공급의 순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1번이 순서인 메인 스위치 오른쪽 화살표 분전반 스위치 오른쪽 화살표 전동기용 개폐기 는 전원 공급이 상위에서 하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전동기까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전원 공급의 순서를 거꾸로 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설정하여 안전성과 전력 공급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69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교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급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서 전개가 A, 자계가 B가 되도록 시설하는 등 상시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AKILOVOLTP ERMETREA B 0.833T 이하 2. AKILOVOLTP ERMETREA B 8.33T 이하 3. AKILOVOLTP ERMETREA B 83.3T 이하 4. AKILOVOLTP ERMETREA B 833T 이하. 정답은 3번입니다. 교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급저주파 전자계의 기준은 전계 KILOVOLTP ERMETREA 자계 83.3T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자계로 인한 인체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1. 2번은 자계 기준이 너무 낮고
4번은 전개와 자개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부적합합니다. 70번.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전기기기 및 설비의 위험부의 위험표지. 2. 전기설비에 대한 누전차단기 설치. 3. 전기기에 대한 전격 표시. 4. 무자격자는 전기계 및 기구의 정기적인 접촉 금지. 정답은 3번입니다. 전기기에 대한 전격 표시는 감전사고 방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전격 표시는 전기기기의 사용 조건을 나타내는 정보로 안전보다는 기기의 성능 및 사용 적합성을 위한 표시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입니다. 71번. 외부 필회 시스템에서 접지극은 지표면에서 몇 m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는가? 단, 동결 심도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이다. 1. 0.5 2. 0.75 3. 1. 4. 1.25 정답은 2번입니다. 접지극은 지표면에서 최소 0.75m 이상 깊이로 매설해야 안정적인 접지 저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접지극이 지표면 근처의 온도 변화와 건조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0.5m 1번는 너무 얕아 안정성이 부족하고 1m 3번 와 1.25m 4번는 필요 이상의 깊이로 비효율적입니다. 72번. 정전기의 재해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1. 부도체에는 도전성을 향상 또는 재전기를 설치 운영한다. 2. 접촉 및 분리를 일으키는 기계적 작용으로 인한 정전기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접촉 면적을 크게 하여야 한다. 3. 저항률이 1015cm 미만의 도전성 위험물의 배관유 속은 초속 7m 이하로 한다. 4. 생산 공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습도를 70% 정도 유지하는 것도 무방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접촉 면적을 크게 하면 정전기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전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접촉 면적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정전기 방지 대책으로 적절합니다. 73번. 어떤 부도체에서 정전 용량이 10피코페러디고 전압이 5kV 때 전하량 C은 1. 9 곱하기 10에서 12 2. 6 곱하기 10에서 10 3. 5 곱하기 10에서 8 4. 2 곱하기 10에서 6 정답은 3번입니다. 정전 용량 공식 Q는 C 타임즈 V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C는 10 텍스트 PF는 10 타임즈 10 마이너스 12 텍스트 F V는 5 텍스트 KV는 5 타임즈 13 텍스트 V입니다. 계산하면 Q는 10 타임즈 10 마이너스 12 타임즈 5 타임즈 13는 5 타임즈 10 마이너스 8 텍스트 C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74번. KSC IEC 60079-0에 따른 방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호 X는 방폭기기의 특정 사용 조건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인증번호의 전미사이다. 2. 인화한 LFL과 인화상한 UFL 사이의 범위가 클수록 폭발성 가스 분위기 형성 가능성이 크다. 3. 기기그룹에 따라 폭발성 가스를 분류할 때 EAV 대표 가스로 에틸렌이 있다. 4. 연명거리는 두 도전부 사이의 고체 절연물 표면을 따른 최단거리를 말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EAV 대표 가스로는 프로판이 해당되며 에틸렌은 EB에 속합니다. 따라서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1번은 X가 특정 사용 조건을 나타내는 전미사로 사용되므로 옳고 2번은 LFL과 UFL 사이의 범위가 클수록 폭발 가능성이 커지므로 맞습니다. 4번도 연명거리 정의에 부합합니다. 75번. 다음 중 활성 근접 작업 시에 안전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에 설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 전후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400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충전전로에 400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 접근 한계거리는 200cm입니다. 400cm는 대지전압이 50kV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76번. 밸브 저항형 필회기의 구성요소로 옳은 것은 1. 직열갭, 특성요소 2. 병렬갭, 특성요소 3. 직열갭, 충격요소 4. 병렬갭, 충격요소. 정답은 1번입니다. 밸브 저항형 필회기는 과전압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로 주요 구성요소는 직열갭과 특성요소입니다. 직열갭은 정상 상태에서는 절연을 유지하다가 과전압 시 방전을 유도하며 특성요소는 비선형 저항으로 과전압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병렬갭이나 충격요소는 밸브 저항형 필회기의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77번. 정전기 제거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작업장 바닥을 도전 처리한다. 2. 설비의 도체 부분은 접지시킨다. 3. 작업자는 대전 방지화를 싣는다. 4. 작업장을 항온으로 유지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작업장을 항온으로 유지하는 것은 온도 조절을 통해 작업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방법이지 정전기 제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1, 2, 3번은 정전기를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도전성 물질 사용, 접지, 대전 방지 장비 착용 등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78번. 인체의 전기 저항을 0.5kΩ이라고 하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한 계 에너지는 몇 J인가? 단, 심실세동 전류값 마의 데이지 의식을 이용하며 통전 시간은 1초로 한다. 1. 13.6, 2. 12.6, 3. 11.6, 4. 10.6. 정답은 1번입니다. 데이지 의식은 I는 SQRT, 프락, E, R, CDOTT로 표현되며 여기서 I, 는 심실세동 전류값, E, 는 에너지, J, R, 는 저항, T, 는 통전시간, S, 입니다. 심실세동 전류값은 100mA, 0.1A로 설정됩니다. 이를 변형하여 에너지를 구하면 E는 I, CDOTR, CDOTT입니다. 계산. E는 0.1, 2, CDOT 500, CDOT 1는 0.01, CDOT 500는 5, J. 위 계산은 전압 기준 에너지로 데이지 의식에 따라 심실세동 위험 한계 에너지는 약 13.6J로 정답입니다. 79번. 다음 중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따른 전압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1. 저압, 직류 1kV 이하 2. 고압, 교류 1kV를 초과 7kV 이하 3. 특고압, 직류 7kV 초과 4. 특고압, 교류 7kV 초과. 정답은 1번입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따르면 저압은 직류 750V 이하, 교류 600V 이하를 의미합니다. 1번이 직류 1kV 이하는 잘못된 정의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고압과 특고압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80번. 가스그룹 EB 지역에 설치된 내압방폭 구조 D. 장비의 플랜지 계부부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 거리 mm는 1, 10, 2, 20, 3, 30, 4, 45 과목.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정답은 3번입니다. 가스그룹 EB 지역에서 내압방폭 구조 D. 장비의 플랜지 계부부와 장애물 사이의 최소 거리는 국제방폭표준 IEC 600791에 따라 30m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폭발성 가스가 플랜지 계부부를 통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정화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 기준입니다. 10mm, 1, 20mm, 2는 기준보다 짧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40mm,
4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합니다. 81번.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온도, 압력 등 제어 상태가 규정의 조건을 벗어나는 것에 의해 반응 속도가 지수함수적으로 증대되고 반응 용기 내의 온도, 압력이 급격히 이상 상승되어 규정 조건을 벗어나고 반응이 과격화되는 현상. 1. 비등. 2. 과열 과학. 3. 폭발. 4. 반응 폭주. 정답은 4번입니다. 반응 폭주는 화학 반응에서 온도와 압력이 규정 조건을 벗어나면서 반응 속도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온도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여 반응이 과격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번 비등은 액체가 끓는 현상, 2번 과열 과압은 온도와 압력이 규정치를 초과한 상태, 3번 폭발은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는 현상으로 질문의 설명과는 다릅니다. 82번. 다음 중 전기화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1. A급, 2. B급, 3. C급, 4. D급. 정답은 3번입니다. 전기화재는 C급 화재로 분류됩니다. C급 화재는 정기적 요인, 누전, 합선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의미하며 전류가 흐르는 전기기기나 배선에서 발생합니다. 1번 A급은 일반 가연물 화재, 2번 B급은 유류 화재, 4번 D급은 금속 화재로 전기 화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83번. 다음 중 폭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한값과 하한값이 존재한다. 2. 온도에는 비례하지만 압력과는 무관하다. 3. 가연성 가스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값을 갖는다. 4.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가스의 최적 농도로 나타낸다. 정답은 2번입니다. 폭발 범위는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폭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폭발 범위의 특성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4번. 다음 표와 같은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 볼륨로 옳은 것은 1. 3.75에서 13.21, 2. 4.33에서 13.21, 3. 4.33에서 15.22, 4. 3.75에서 15.22. 정답은 1번입니다.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 렐 물결표 UEL,는 보통 레샤틀리에의 혼합 공식, 레체텔리어 S를 사용하여 각 가스의 용적 비율과 폭발 한계값을 가중평균 형태로 계산합니다. 표에 따라 LEL과 UEL을 혼합하여 계산하면 약 3.75 볼륨 물결표 13.21 볼륨가 됩니다. 따라서 3.75에서 13.21이 정답입니다. 85번.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를 설치할 때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몇 m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1, 5, 2, 10, 3, 15, 4, 20. 정답은 2번입니다. 설비 간 안전거리는 화재 및 폭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정된 최소 거리로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다른 설비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규와 안전기준에 따라 정해진 값으로 2번이 정답입니다. 1번, 3번, 4번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86번. 열교환기의 열교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유체의 유속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2. 유체의 흐르는 방향을 병류로 한다. 3.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온도차를 크게 한다. 4. 열전도율이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유체의 흐름을 병류로 하면 열교환기 내에서 온도차가 빠르게 감소하여 열교환 효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대류 방식, 역류를 사용하면 온도차를 유지하여 열교환 효율이 높아집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열교환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87번. 다음 중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1. 디에틸에테르, 2. 아세톤, 3. 에틸알코올, 4. 과염소산칼륨. 정답은 4번입니다. 과염소산칼륨은 강산화제로 작용하며 자체적으로는 인화성이 없으나 다른 물질과 반응 시 폭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1, 2, 3번은 모두 낮은 인화점을 가진 인화성 물질입니다. 8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1. 리튬 2. 아조화합물 3. 아세틸렌 4. 셀룰로이드류. 정답은 2번입니다. 아조화합물은 폭발성을 가지는 물질로 분자 내 질소 결합이 불안정하여 열, 충격 등에 의해 쉽게 분해되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리튬은 금속 원소로 폭발성이 아닌 반응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3. 아세틸렌은 가연성 가스로 폭발성 물질이 아닌 인화성 물질로 분류됩니다. 4. 셀룰로이드류는 가연성 고체로 폭발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9번. 건축물 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나 불에 타는 성질이 있어서 화재 시 유독한 시아나수소 가스가 발생되는 물질은 1. 염화비닐 2. 염화에틸렌 3. 메타크릴산메틸 4. 우레탄. 정답은 4번입니다. 우레탄은 화재 시 불에 타면서 유독한 시아나수소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우레탄의 화학 구조에서 질소를 포함한 성분이 연소 과정에서 분해되며 발생하는 특징입니다. 다른 선택지인 염화비닐, 염화에틸렌, 메타크릴산메틸은 화재 시 다른 유독 가스를 발생시킬 수는 있으나 시아나수소 가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90번. 반응기를 설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부식성 2. 상위 형태 3. 온도 범위 4. 중간 생성물의 유무. 정답은 4번입니다. 중간 생성물의 유무는 반응 메커니즘 분석에는 중요하지만 반응기 설계에 직접적인 고려 요인이 아닙니다. 반면 부식성 1. 상위 형태 2. 온도 범위 3는 반응기 재질 선택, 설계 구조, 운전 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91번. 에틸알코올 1몰이 완전 연소 시 생성되는 코와 H5 이 이수로 옳은 것은 1. 코 1. HO 4. 2. 코 2. HO 3. 2의 2. 3. 코 3. HO 2. 4. 코 4. HO 1. 2의 2. 정답은 2번입니다. 에틸알코올 CHO 위 완전 연소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HO 플러스 3O 오른쪽 화살표 2CO 플러스 3HO. 이 반응식에 따르면 에틸알코올 1몰이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코, 2몰과 물, HO, 3몰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이 옳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반응식의 생성물 몰수와 일치하지 않아 틀렸습니다. 9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각 물질이 해당하는 위험물질의 종류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아세트산, 농도 90%, 부식성 산유 2. 아세톤, 농도 90%, 부식성 염기류 3. 이황화탄소 인화성 가스 4. 수산화칼륨 인화성 가스. 정답은 1번입니다. 아세트산, 농도 90%는 강한 산성을 띠며 금속 및 조직을 부식시키는 특성이 있어 부식성 산유에 해당합니다. 2번 아세톤은 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며 부식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이황화탄소는 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며 인화성 가스가 아닙니다. 4번 수산화칼륨은 강한 염기성 물질로 부식성 염기류에 해당하며 인화성과는 무관합니다. 93번. 물과의 반응으로 유독한 포스핀 가스를 발생하는 것은 1. HCl 2. 나클 3. 카피 4. R 5. 3위의 3. 정답은 3번입니다. 카피, 칼슘 포스파이드는 물과 반응하여 포스핀, pH,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반응식은 카피 플러스 6HO 오른쪽 화살표 3CA 5 플러스 2pH입니다. 포스핀은 유독한 가스로 이 반응이 정답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물과 반응하여 포스핀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94번. 분진 폭발의 요인을 물리적 인자와 화학적 인자로 분류할 때 화학적 인자에 해당하는 것은 1. 연소열 2. 입도 분포 3. 열전도율 4. 입자의 형성. 정답은 1번입니다. 연소열은 화학적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로 분진 폭발의 화학적 인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2번 입도 분포, 3번 열전도율, 4번 입자의 형성은 물리적 특성에 해당하며
화학적 인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95번. 메탄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무색투명한 액체이다. 2. 비중은 1보다 크고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3. 금속 나트륨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한다. 4. 물에 잘 녹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메탄올의 비중은 약 0.79로 1보다 작으며 따라서 물보다 가볍습니다. 또한 메탄올 증기의 밀도는 공기보다 크므로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따라서 2번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96번. 다음 중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2. 열 축적이 클수록 3. 적당량의 수분이 존재할 때 4. 표면적이 작을수록 정답은 4번입니다. 자연 발화는 물질이 스스로 발열하여 발화점에 도달하는 현상으로 표면적이 클수록 열 축적과 산소 접촉이 증가하여 발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표면적이 작을수록 이라는 4번은 자연 발화 조건과 맞지 않아 틀렸습니다. 97번.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1. 벤젠 2. 메탄올 3. 이황화탄소 4. 경유. 정답은 3번입니다. 이황화탄소는 인화점이 약 섭씨 영하 30도로 보기 중 가장 낮습니다. 벤젠은 약 섭씨 영하 11도, 메탄올은 약 섭씨 11도, 경유는 약 섭씨 52도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인화점은 물질이 가연성 증기를 방출해 점화될 수 있는 최저 온도로 이황화탄소가 가장 낮아 정답입니다. 98번. 자연발화성을 가진 물질이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분해열 2. 증발열 3. 산화열 4. 중합열. 정답은 2번입니다. 증발열은 물질이 증발할 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과정으로 발열 반응이 아닌 흡혈 반응입니다. 따라서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원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분해열, 산화열, 중합열은 모두 발열 반응으로 자연발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99번. 비점이 낮은 가연성 액체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장탱크 내부의 비등 현상으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탱크가 파열되어 그 내용물이 증발, 팽창하면서 발생되는 폭발 현상은 1. 백드래프트 2. 블리브 3. 플래시 오버 4. 웁스. 정답은 2번입니다. BLEVE는 보일링 리퀴드 익스펜딩 베이퍼 익스플로전 위 약자로 비점이 낮은 가연성 액체가 저장된 탱크가 화재로 인해 가열되면서 내부 액체가 비등하고 증기가 팽창하여 압력이 급격히 상승, 결국 탱크가 파열되며 폭발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 백드래프트는 산소 부족 상태에서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산소 공급 시 폭발하는 현상이며 3. 플래시 오버는 실내 화재 시 모든 가연물이 동시에 발화하는 현상 4. 옵스는 휘발성 가연성 가스가 대기 중에서 폭발하는 현상으로 BLEVE와는 다릅니다. 100번.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1. 원심펌프 2. 정변이 압축기 3. 정변이 펌프, 토출축에 차단 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 과목, 건설안전기술. 정답은 1번입니다. 원심펌프는 작동 원리상 유체를 회전력으로 이동시키며 내부에 과압이 축적될 가능성이 낮아 안전밸브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2, 3, 4번은 과압으로 인해 폭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안전밸브 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101번.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2. 공사계획서 3. 전체 공정표 4. 작업인부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정답은 4번입니다. 작업인부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필수 첨부 서류가 아닙니다.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는 주로 공사 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며 작업인부 배치와 같은 세부적인 인력관리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102번.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수평부재의 거푸집은 연직부재의 거푸집보다 빨리 떼어낸다. 2. 해체된 거푸집이나 강목 등에 박혀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상하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낸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 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수평부재의 거푸집은 연직부재보다 늦게 해체해야 합니다. 이는 수평부재가 연직부재에 의해 지지되므로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기 전에는 해체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안전작업 지침에 부합합니다. 103번.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통로 구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한다. 2.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3.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한다. 4.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폭은 일반적으로 30c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택지 4번이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 는 규정보다 과도한 수치를 요구하므로 틀렸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관련 규정을 충족합니다. 104번. 추락재해 방지 설비 중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로 작업 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필요한 설비는 1. 경사로 2. 추락방호망 3. 고장사다리 4. 달비개. 정답은 2번입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 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입니다. 경사로 1는 이동을 위한 시설이고 고장사다리 3는 이동수단, 달비개 4는 작업 위치를 제공하는 설비로 추락 방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105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일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2.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치마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빠른 시간 내 우선 완료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3.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한다. 4.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작업 중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치마 유무를 감시하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것은 옳은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작업을 빠른 시간 내 우선 완료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보수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06번. 작업장 출입구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구의 위치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한다.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3. 주된 목적이 하여군방 기계용인 출입구에는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다. 4.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주된 목적이 하여군방 기계용인 출입구에도 보행자와 기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3번은 이를 무시하여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작업장 안전기준에 적합합니다. 107번. 건설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객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는 제외. 1. 초정밀 작업 600 럭스 이상. 2. 정밀 작업 300 럭스 이상. 3. 보통 작업 150 럭스 이상. 4. 초정밀, 정밀, 보통 작업을 제외한 기타 작업 75 럭스 이상.
정답은 1번입니다. 초정밀 작업의 작업면 조도 기준은 750럭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이 600럭스 이상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각각 정밀 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 150럭스 이상, 기타 작업 75럭스 이상 위 기준에 부합합니다. 108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1.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2. 혹한 혹서의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장구. 3.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 보온장구. 4.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정답은 2번입니다. 혹한 혹서로 인해 건강장애 우려가 있는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장구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인보호구로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에 부합합니다. 1번은 업무용 기기로 개인보호구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3번은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장구로 특정 근로자 보호 목적이 아니므로 부적합합니다. 4번은 감리원이나 외부 방문자에게 지급되는 보호구로 근로자 보호 목적이 아니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9번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순간 풍속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순간 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2. 순간 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3.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4. 순간 풍속이 초당 4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은 3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5개 주행 크레인에 대해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2번은 기준보다 낮은 풍속을 제시하여 틀렸고 4번은 기준보다 높은 풍속을 제시하여 틀렸습니다. 110번 집안 등의 굴착 작업 시 연암의 굴착면 기울기로 옳은 것은 1. 1대 0.3 2. 1대 0.5 3. 1대 0.8 4. 1대 1.0 정답은 4번입니다. 연암의 굴착면 기울기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1대 1.0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수직 1에 대해 수평 1위 비율로 연암의 특성상 이 기울기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기울기가 더 급하거나 완만하여 연암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111번 철골 작업 시 철골 부재에서 근로자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엔 설치하여야 하는 고정된 승강로의 최대 답단 간격은 얼마 이내인가? 1. 20cm 2. 25cm 3. 30cm 4. 40cm 정답은 3번입니다. 철골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고정된 승강로의 답단 간격은 최대 30cm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동 중 발을 헛디디거나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 2번은 지나치게 좁아 비효율적이고 4번은 기준을 초과하여 안전하지 않습니다. 112번 흙막이뼈 근립 깊이를 깊게 하고 전면의 굴착 부분을 남겨도 어흙의 중량으로 대항하게 하거나 굴착 예정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대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파이핑 현상이 있을 때 2. 히빙 현상이 있을 때 3. 지하 수위가 높을 때 4. 굴착 깊이가 깊을 때 정답은 2번입니다. 히빙 현상은 연약한 점토층에서 굴착 시 굴착면 아래의 흙이 전단 파괴로 인해 융기하는 현상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뼈 근립 깊이를 깊게 하거나 흙의 중량으로 대항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히빙 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113번
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인에 설치된 방호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기정화장치 2. 비상정지장치 3. 제동장치 4. 광과방지장치. 정답은 1번입니다. 크레인에 설치되는 방호장치는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비상정지장치 2. 제동장치 3. 광과방지장치 4는 모두 크레인의 안전운전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공기정화장치 1는 작업 환경의 공기질을 개선하는 장치로 크레인의 방호장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14번. 가설구조물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괴재해의 가능성이 크다. 2. 추락재의 가능성이 크다. 3. 부재의 결합이 간단하나 연결부가 견고하다. 4. 구조물이라는 통상의 개념이 확고하지 않으며 조립의 정밀도가 낮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가설구조물은 임시로 설치되는 구조물이므로 일반적으로 부재의 결합이 간단하지만 연결부가 견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번은 가설구조물의 문제점으로 적합하지 않아 옳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115번.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직 방향으로 6m, 수평 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2.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2.4m 이하로 할 것. 3. 길이가 띠짱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짱 방향으로 버팅 기둥을 설치할 것. 4. 주틀 간에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정답은 2번입니다.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주틀 간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이 2.4m 이하 라는 내용은 기준에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116번.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 발판의 폭은 30cm 이상으로 한다. 2. 발판재로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한다. 3.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4.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작업 발판의 폭은 최소 4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작업 발판 설치 기준에 적합하며 안전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117번. 사면지반 계량공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화학적 공법 2. 석회 안정처리 공법 3. 이온 교환 방법 4. 옹벽 공법. 정답은 4번입니다. 옹벽 공법은 사면지반을 지지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 설치 방법으로 지반 자체를 계량하는 공법이 아닙니다. 반면 1, 2, 3번은 지반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실제 지반 계량 공법에 해당합니다. 118번. 법면 붕괴에 의한 재해 예방 조치로서 옳은 것은 1. 지표수와 지하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2. 법면의 경사를 증가한다. 3. 절토 및 성토 높이를 증가한다. 4. 토질의 상태에 관계없이 구배 조건을 일정하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침투를 방지하면 토양의 강도를 유지하고 법면 붕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는 경사를 증가시키면 안정성이 감소하고 3은 높이를 증가시키면 붕괴 위험이 커집니다. 4는 토질 상태에 따라 구배를 조정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119번. 취급 운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반 작업을 집중하여 시킬 것 2. 생산을 최고로 하는 운반을 생각할 것 3. 곡선 운반을 할 것 4. 연속 운반을 할 것. 정답은 3번입니다. 곡선 운반은 작업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취급 운반의 원칙은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며 직선 운반이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3번은 옳지 않습니다. 120번. 가설 통로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일 경우에는 1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경우 길이가 10m 이상일 때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1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는 3번은 기준에 맞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